안녕하십니까. 행복한 부자로 가는 첩경 행부가족 여러분, 너무나도 청명한 이 날씨에 저와 함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현재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재미있는 게 다가구 주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요. 사람들은 보통 아파트 해서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. 아파트 하고 해서 아파트에만 살고 있다. 아파트만 뭐 주거의 올바른 형태다,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실제로 도시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, 예를 들어 뭐 남산 타워 같은 데서 이렇게 도시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파트도 있지만 이렇게 나지막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, 빌라, 오피스텔, 이런 주거 형태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빌딩이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왜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을까요?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오늘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지만, 실제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손해볼 게 없는 너무나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분이 5평, 6평, 7평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요.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. 다가구 주택은 보통 몇십 평 이렇게 지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다가구 주택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보통 나중에는 땅 지분 곱하기 땅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작게는 몇십억에서 뭐 100억까지도 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도 생각보다 있습니다. 네, 몇십억짜리는 정말 많고요.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은 종잣돈이 좀 작은 그런 사람이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한 칸 한 칸을 전세나 월세로 해서 자기의 좀 적은 종잣돈을 이제 좀 가지고도 그 전체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이후에 전세나 월세의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칸 한 칸의 그 주택의 부분들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,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. 뭐 재개발, 재건축하면 빌딩으로 만들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나중에 좀 현금이 필요하면은 나중에 그 건물 같은 경우는 내용 연수가 있어서 매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면 건물값은 거의 제로가 되는데요. 그에 반해서 땅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곱하기로 해서 배율로 올라가니까, 내가 땅 지분을 5평을 가진 분이 평당 5천이라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게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는 몇십 평을 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향후 제가 살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을 고즈넉한 자연을 즐기면서도 교통이 아주 편리한 업체를 선호하는, 좋은 그런 교통이 좋은 것을 선호하는 그런 업체를 임대할 목표로 아주 예쁘고 퀄리티가 있는 그런 꼬마 빌딩으로 향후에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는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도 할 생각이고요. 참고로 제가 살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은 경매로 제가 샀습니다.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가구 주택은요, 한 필지에 땅을 품고 있어요. 하나의 주택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좋고요. 한 세대를 한 사람이 사용하면서도 다른 세대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고, 또 종잣돈이 작으면 전체를 전세를 주고,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이자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요즘 같은 시기에 은행에 이자가율이 높을 때에는 이건 정말 좋은 투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또 여유가 되면은 한 칸씩 한 칸씩 월세로 전환을 해서
향후 노후에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,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이슈가 있을 때에는 땅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억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, 서울에 아주 좋은 데 위치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과는 다르게 똑같이 101호, 201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다세대는 각 세대가 주인이 다르고 등기도 다르게 가지고 있고요. 다가구는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이고요. 각 세대는 예를 들어 택배,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법적인 의미는 없고 그 세대별로 다른 세대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붙여 놓을 뿐, 전체의 소유는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입니다.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그 임대인의 입장이나 그 전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. 그런데 임차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좀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내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요, 제가 나중에 들어가는 후순위 임차인일 경우 그 시간의 순서대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근저당권이라는 거, 그 채권 최고액과 선순위, 저보다 더 먼저 들어온 순위가 먼저인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고 그 남은 부분을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만약에 제가 후순위 임차인,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A, B, C,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D로서 제일 나중에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. 그렇다면 대출이 없거나 대출이 소액인 경우에는 괜찮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없거나 소액이라도요, 그 다가구 주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먼저 들어간 선순위 임차인 모두 고액의 전세로 살고 있으면 또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피해를 볼 가능성은 아주 커집니다. 그러므로 대출과 그 선순위 임차인, 먼저 들어간 임차인의 보증금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므로 이런 프로세스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집에 대한 시세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. 그 시세 파악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 임차인의 계약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의 전체 액수인 총액과 그 대출금의 합계를 점검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잔금 전에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게 있는데요. 그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고요. 그 전입세대 열람을 한번 더 떼어 보셔가지고 선순위 임차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가볍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.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실 수도 있고, 가구의 형태는 이제 주택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종잣돈이 작거나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젊은 분들도 굳이 아파트를 선호하실 수도 있지만 여유가 좀 약간 좀 부족하거나 이럴 경우에, 저처럼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그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신 분들께서도 사실은 아파트나 그런 것보다는 가격도 좀 저렴하게 넓은 그런 주택을
주택을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도 주인을 잘 만나면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위험 요소, 그 선순위 임차인이나 아니면 대출금 같은 것들을 잘 한번 확인해 보셔서 직장도 가까운 직주 근접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다가구 주택에 또 임차하셔서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행복으로 가는 첩경 행복가족 여러분, 이번 추석도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